자, 우리 중3 천재이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 자, 우리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를 할 건데 이거를 하기에 앞서서 수동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동태부터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2학년 때 수동태를 한번 배웠거든. 그래서 이미 정규 과정에서 수동태를 한번 했단 말이야. 그 후로 이제 조동사가 붙는 수동태를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번 더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 일단 수동태라는 건 문장에 어떤 동사가 있어. 그런데 그 동사의 앞에 나오는 걸 우리가 주어라고 얘기해. 자, 이 주어가 어떤 동작을 못하는 걸 가지고 수동태라 그랬어. 자, 생각해봐요, 얘들아. 내가 write라는 동사를 썼어. 이건 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글자를 쓰다. 그런데 동사 앞에 내가 철수라는 이름을 지어 넣었단 말이야. 그럼 철수라는 이 사람은 이런 동작, 쓰는 동작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능동이라고 얘기해요. 능동문. 자, 그런데 똑같이 write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쓰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집어넣었어. 그런데 앞에 주어 자리에 이번에는 a book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 자, 이 a book이라는 단어가 쓰다라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이건 수동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동사를 똑같이 쓰면 능동인지 수동인지 헷갈릴 거 아니야. 물론 읽어보면 알지만. 그러니까 딱 처음 보자마자 아, 이게 수동태구나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동사의 모양을 바꿔줍니다. 동사의 모양을 write를 PP 형태로 바꾸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시간이 현재 개념이었으니까 is, 그쵸? book에 맞춰서 is, 그 다음에 write의 PP형인 written을 써주는 거야. 그러면 a book is written이 돼서 책은 쓰여졌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수동태라 그랬어요. 그러면 능동과 수동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죠.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나오는 주어가 이런 행동을 하는가 못하는가로 나누어질 거야. 그리고 못하면 수동태라 그랬고 이건 눈으로 바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중학생인 너희는 있잖아, 얘들아. 이 PP 자리가 잘 오는지도 확인해야 해. 중학교에서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사 3단 변화를 너가 잘 알고 있나? 이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이게 가장 베이직한 거니까. 그래서 BPP에서 이 PP를 똑바로 썼는가? 또 역시나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끝인데 이게 동사에서 다 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좀 많았단 말이지. 자, 다시 조금 봐봐요. 자, 이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동사를 볼 때 말이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자동사라는 묶음으로 볼 수 있고 하나는 타동사라는 묶음으로 볼 수 있어. 자동사라는 카테고리를 가지는 이 동사들은 모두 동사 뒤에 목적어에 해당하는 말이 없어요. 즉 무엇을, 뭐뭐를 또는 뭐뭐에게 뭐 이런 말들이 없어. 반대로 타동사라는 이 묶음은 모두 목적어를 가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엇을,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타 동사를 구별을 하게 돼요. 자타 동사를 다시 좀 더 세세하게 나누면 자동사는 1형식 동사, 2형식 동사로 나누어집니다. 1형식에는 뭐가 있어? 라고 하면 go, come, start, 그 다음에 arrive, 그 다음에 정말 자주 나오는 happen, occur과 같이 주어와 동사만 있어도 말이 되는 문장이죠.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I go, 내가 간다 만으로도 완성돼요. 근데 내가 어디로 간다라고 해서 의미를 좀 더 확장시켜 주는 것 뿐이지. 그쵸? He, she goes, 그녀는 간다 만으로도 말이 되거든. 근데 어디로 간다
라고 해서 장소에 해당하는 단어를 덧붙여서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런 역할을 모두 부사라고 지칭해 줍니다. 어쨌든 주어 동사만으로도 완성, 그게 1형식. 그럼 2형식은 뭐가 있어? 라고 하면 비동사, 대표적인 become 동사. 잠깐만, 여기 좀 치우고 다시 쓸게요. 비동사, become 동사.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look, sound, taste, smell, feel. 물론 taste, smell, feel은 5형식 지각 동사와도 겹치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선호하지 않아요. 근데 비동사 become, look, sound, seem 같은 동사는 대표적 2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2형식 동사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였지? 이런 동사들 뒤에는 형용사가 주격보호로 자주 등장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주격보호니까 명사가 올 수 있고요. look이나 sound 같은 감각동사에서는 명사가 올 수 없지만 나머지 2형식 동사들에서는 모두 명사가 올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포인트는 형용사 자리가 포인트야. 그런데 헷갈릴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게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기억해야 되는 건 be, become, look, sound, seem 같은 2형식 동사는 형용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자,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가지는, 자, 그러므로 목적어, 즉 을을에 해당하는 이 대상이 되는 존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오는 수동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자, 다시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happen, occur, go, some, taste, smell, feel, be, become 이런 동사는 수동태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아까 동사는 자동사 말고도 타동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동사는 사실 주어, 동사 뒤에서 을을 목적어를 하나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가지고 두 번째 자리는 항상 비동사 플러스 PP를 놓고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 BPP, by, 목적격의 형태를 띠게 돼요. 이게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수동태입니다. 비동사에서 시간, 즉 시제에 해당하는 현재 과거에 해당하는 시간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주어에 따른 수일치, 단수인가 복수인가에 따른 수일치를 표현할 거야. 자, 이것까지는 가장 흔하게 많이 보는 유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지. 킹, 세종, invented, 한글이라고 하면 동사를 기준으로 킹 세종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으로 썼단 말이지. 그럼 목적어는 한글이었고 이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가지게 되면 한글, 동사, 비동사 플러스 PP. 그래서 얘가 지금 과거였잖아. 근데 한글은 단수였거든. 그래서 was가 됩니다. invented의 PP형은 똑같이 invented로 쓰죠. 그래서 by king 세종이라고 쓰는 겁니다. 이게 수동태의 가장 기본 유형이에요. 그런데 타동사에는 지금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는 유형도 있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지는 유형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동사 바로 뒤에 오는 목적어를 간접 목적어 뒤에 오는 걸 직접 목적어라고 지칭해요. 간접 목적어는 indirect object라 그래서 IO라고 표시하고 직접 목적어는 direct object라고 해서 DO로 표시한단 말이야. 한국말에서는 뭐뭐에게 무엇을 뭐뭐를 이라는 의미를 담당하고 있어요. 즉 어떤 동사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오자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런 동사를 우리는 사형식 동사 또는 수여 동사라고 지칭합니다. 이 수여 동사는 지금 목적어가 두 개라고 했잖아. 그치? 간접 목적어 하나, 직접 목적어 둘. 그러니까 목적어를 수동태로,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는 유형.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는 유형.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하게 돼요. 자, 첫 번째,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지는 유형을 봐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질 때는 말 그대로 그냥 하시면 되죠. 간접 목적어에 해당했던 이 주어를 놓고 두 번째 자리는 항상 비동사 플러스 pp의 동사 자리라고 했다.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나왔던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내릴 거야. 그리고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주어를 바꾸어 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he gave me allowance. 자, 아빠가 나한테 용돈을 주셨다. 자, 여기서 동사를 기준으로 바로 뒤에 나오는 IO, 즉 에게 무엇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 이 IO me라는 걸 주어로 가져봅시다. 그러면 I가 되고 동사는 was given. 그 다음 뭐가 와야 돼? 직접 목적어에 해당했던 말이 그대로 와야죠. 용돈이란 뜻의 allowance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by him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런데 아까 두 번째 유형, 즉 간접 목적어 말고 이번에는 주어가 직접 목적어일 때야. 그럴 때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주어, be, pp, 동사는 항상 bpp 두 번째 자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내려야 하는데 간접 목적어를 그냥 하지 않고 앞에 to 또는 for 또는 of의 전치사 중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간접 목적어를 갖다 붙일 겁니다. 그리고 by 목적격. 자, 그럼 to, for, of는 누가 결정할 거야? 라고 하면 앞에 나오는 동사가 결정할 거야. 어떤 동사에 따라서 to, for, of가 결정되게 돼요. 자, 일단 이 give 문제를 한번 먼저 보자면 아까 우리 예문에서 he gave me allowance였죠. 이 아빠가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 자, 여기서 동사 IO, DO. 자, 이번에는 이 allowance를 문장의 주어로 가져보자 했다. allowance 동사 그 다음에 was given. 그 다음 me 간접 목적어 me를 내릴 건데 그냥 오지 않고 전치사 쓴다고 했잖아. 지금은 to 쓸 거야. 그래서 to me by him 이 돼요. 자, 이 자리에 to 쓰는 건 누가 결정한다고 했어? 앞에 나오는 동사가요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어떤 동사가 나누어질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to를 가지고 오는 전치사 give, teach, tell, show, lend, pass 등등의 동사들이 있어요. for, make, buy, cook, get, find 등의 동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of는 ask, inquire. 자, 이런 동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 너가 보면 알겠지만 ask나 inquire 같은 동사는 그러니까 of를 쓰는 동사는 몇 개 안 돼서 금방 외울 수 있어. 그 다음에 to를 쓰는 동사는 엄청 많기 때문에 사실상 외우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for에 해당했던 이 동사를 외우는 거야. 그러면 요 동사를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모두 to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잖아. 그래서 우리가 make, am, be, see, get, find 라고 외워놓자. 그치? 그래서 요거 활용해서 문제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타동사는 타동사인데 이번에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가지는 유형의 타동사, 즉 5형식 타동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근데 이 5형식 타동사가 조금 복잡한 게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오는 동사가 있고 명사가 오는 동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ing나 pp 같은 분사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동사 원형이나 아니면 to 동사 원형 같은 부정사가 오기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럼 어떤 경우로 나누어질 건가 라고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동사가 중요해. 그래서 동사별로 좀 나누어 볼게요. 이 5형식을 총 5가지로 먼저 나누어 볼게. 자, 5형식 동사 중에서 첫 번째 주어 다음에 call 혹은 name 혹은 elect 같은 동사가 오면 목적어 오고 나서 보어 자리에 명사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뭐를 뭐뭐라고 부르다, 뭐뭐를 뭐뭐라고 이름 짓다, 뭐뭐를 뭐뭐로 선출하다, 뽑아내는 거죠. 뽑는 거. 자, 이렇게 될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명사가 되죠. 아까 말했다시피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가질 거야. 동사는 항상 be, pp여야 되죠. 그러니까 be called, named, be named 또는 be elected를 쓰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는 명사는 그대로 와야죠. 그리고 by 목적격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는 나를 he called me princess. 그는 나를 공주라고 불렀어. 그럴 수 있죠. 아빠가 나를 공주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called 나왔으니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라고 얘기했지. 자, 여기서 목적어는 me 였으니까 이 단어를 가지고 주어로 만드는 거야. 그럼 I was called. 그 다음에 보어에 해당했던 princess는 그대로 내려와야죠. by him. 자,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가 있다 하더라도 동사 뒤 목적어만 문장의 주어로 가지는 게 수동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이번에는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어떤 동사냐면 make, find, keep, consider, 그 다음에 leave. 자, 이런 동사들이 오고 난 다음에 단어가 오고 나서 이번에는 형용사가 올 때를 나타내요. 그러면 make는 뭐뭐를 뭐뭐하게 만들다. find는 찾다 말고 뭐뭐를 뭐뭐라고 알게 되다. keep은 뭐뭐를 뭐뭐하게 유지하다. consider는 고려하다 말고 뭐뭐를 뭐뭐라고 여기다. leave 떠나다 말고 뭐뭐를 뭐뭐한 채로 내버려두다. 자, 이렇게 쓸 때 consider leave라고 쓰는 거야. 이런 동사가 나오면 보어 자리 형용사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그 영화가 I found the movie exciting. 나는 그 영화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 자, 주어, 동사, 목적어였죠. 그러면 이 목적어를 문장에 주어로 가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the movie. 그 다음에 시간이 현재 과거. 그러니까 was. found의 pp형은 found죠. find의 pp형은 found. 그쵸? 그 다음에 exciting. 그대로 내려와야죠. by m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movie was found exciting by me가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주어 나오고 동사가 make 또는 have 또는 let 같은 동사가 나올 때요. 자, 이런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나서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pp가 오게 돼요. 자, 일단 먼저 말해둘게요. 여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건데 둘 사이의 관계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 수동이면 pp를 쓰는 거야.
그리고 make, have, let 같은 동사를 우리는 모두 묶어서 사역 동사라고 지칭한다. 사역 동사가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라고 했던 내용이죠. 자, 아빠가 나한테 clean my room. 나한테 내 방 좀 치우라고 말했어. 나 방 좀 치우라고 시켰어.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 목적어. 이 목적어한테 뭐뭐 하라고 했으니까 보어. 문장의 주어, 목적어를 주어로 가질 거야. 그러니까 me는 I가 되죠. 동사는 was, 과거였으니까 made.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해당하는 clean. 그냥 내려오면 됩니다. 다음 by him. 자, 그런데 이렇게 내려오면 동사가 was made, clean이란 말이야. 헷갈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clean이 동사가 아니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이었던 clean을 수동태로 만들 때 to 부정사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동사를 to 부정사로 바꿀 거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그치?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런데 동사 원형일 때만 to 부정사로 바꾼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 네 번째 유형을 봐봐. 자, 주어 동사인데 이번에는 see, watch, hear, listen, feel, taste, smell, 요즘은 notice, 인지하다, 알아차리다, 그 다음 observe, 관찰하다 같은 동사들, 이런 동사들을 모두 묶어서 지각 동사라고 해요. 나의 의지, 나의 인지하는 거, 내가 알고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지각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오고 목적어 다음 자리에는 동사 원형 또는 ing 또는 pp가 오자 약속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야. 그러니까 동사 원형과 ing는 능동을, pp는 수동을 나타내요. 여기서 ing는 능동이면서 진행일 때 쓰는 거죠. 자, 그러니까 동사 원형과 ing의 차이는 하나는 능동만 나타낸다면 ing는 능동이면서 진행을 나타내는 거. 그럼 수동은 pp는 수동이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완료되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pp 형태를 쓰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는 나를 봤어. He saw me. 자, 여기까지만 쓰면 주어, 동사, 목적어만 쓴 3형식 문장이 돼요. 자, 그런데 그는 내가 피아노 치는 거 봤어. play the piano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이걸 목적격 보어라고 지칭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치면 이때 so는 3형식이 아니고 5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다면 목적어인 me가 I로 바뀌게 되고 동사가 was, seen이 돼요. play라는 동사는 그냥 오지 않고 to 동사 원형으로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to play the piano. To play the piano by him 이 되는 거죠. 만약 이 자리가 playing이었다면 to play가 아니고 그냥 playing 쓰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5번째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는데 동사가 allow, ask, tell, advise, want, force, lead, cause. 그 다음에 encourage. 같은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 동사들 뒤에는 목적어, 보어 자리에 to 동사 원형을 가지고 와요. 자, allow, ask, tell, advise, want 정말 자주 나오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꼭 기억하고 있으세요. 허락하다, 요청하다, 뭐뭐 하라고 말하다, 하도록 조언하다, 그 다음에 원하다, 하기를 강요하다, 이끌다, 야기하다, 격려하다.
자, 이런 동사들이 와서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갖고 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는 the doctor advised me to drink water a lot. 글자가 잘 안 써지네. water a lot. 자, 물을 많이 마시라고 조언했어요. 자, 문장에서 동사는 advise, 뒤에 나오는 게 목적어. 그러니까 이 me라는 단어를 주어로 가질 거야. I was advised. 그다음 보호에 해당했던 to drink 이하 내용은 그대로 와야죠. 그래서 to drink water a lot. 누구에 의해서? by doctor에 의해서. by the doctor에 의해서죠. 자, 이렇게 쓰는 걸 오형식, 목적격 보호가 to 부정사인 오형식의 수동태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가 있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수동태가 안 되더라. 자, 타동사는 목적어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목적어가 두 개일 수도 있고, 그다음 목적어와 보어로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그래서 목적어를 모두 주어로 가지는 수동태가 가능했었다 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항상 비동사 플러스 pp를 갖고 있어야 돼. 방금 얘기했죠?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그러니까 항상 be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7과에서 하고자 하는 거 한번 해보자. 자, 조동사가 포함되어 있는 수동태입니다. 이 조동사라는 게 뭐냐면 자기 혼자 쓰지 않고 그러니까 helping verb를 말할 거거든. 그래서 도와주는 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뒤에 동사를 하나 더 가지고 와서 이 동사의 의미를 도와주는 겁니다. swim, 내가 수영한다 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을 때 앞에 can을 붙이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죠. I will swim 하면 내가 할 거다 라는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쵸? may swim 하면 너 여기서 수영해도 된다 라고 하는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이런 식으로 앞에 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붙어서 동사의 뜻을 도와주는 역할을 조동사라고 해요. 이 조동사의 특징은 동사 원형을 갖고 온다는 게 특징이었죠. 그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예를 한번 볼게요. 아빠 너무 많이 나왔다, 그지? 자, 엄마가 하자. 엄마가 will build, 엄마가 우리 집을 지을 거야. my house. she build my house. 엄마가 내 집을 지어줄 거야. 자, 동사를 기준으로 뒤에 나오는 목적어 보이죠? 이 목적어를 문장의 주어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my house가 되죠. 조동사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조동사를 먼저 쓰면 돼요. 조동사 쓰고 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만드는 거죠. 원래 비동사가 am, is, was, were로 바뀔 건데 조동사 뒤에는 항상 원래형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가 비동사가 옵니다. 그리고 pp 형태만 남기게 돼요. 자, 그래서 my house 다음에 will be built가 됩니다. built by her. 자, 이렇게 쓰는 게 조동사인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She has to finish. 자, 그녀의 일을 her work. 그녀의 일을 끝마쳐야만 한다. 동사는 has to 동사 원형, 목적어는 her work. 바꾸면 her work has to finish인데 얘야 우리 has to는 must와 의미가 같은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has to 자체를 하나의 수동태에 해당하는 조동사로 볼 거야. 그러니까 has to 그대로 쓸 겁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였으니까 has to. 그래서 finish 쓸 건데 이 finish를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be finished. 이 finished by her
되는 거죠. 여기 방금 보았지? 해주 to는 그대로 내려오고 동사만 비동사 플러스 pp형으로 바꿔서 수동태를 쓰겠다 했습니다. 자, 한 문장 더 해볼까 우리? 이거 해볼까? The police office 경찰관은 is going to arrest him. 자, police office 경찰관이 is going to arrest him 그를 체포할 거야 인 거죠. 근데 우리 is going to가 will이라는 동사의 대용어라는 거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him을 문장의 주어로 가지죠. he. 그 다음에 by the police는 제일 끝으로 갈 거야. 그치? by the police officer이죠. officer. by the police officer. 자, 이제 동사를 바꿀 건데 is going to까지는 will에 해당했으니까 그대로 나와야죠. 시간이 현재 똑같이. 그래서 is going to. 그 다음에 arrest라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be arrested. did가 돼야죠. 그러니까 is going to be arrested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 뒤에 나오는 것들을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는 게 가장 포인트다 라는 거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있잖아, 우리 여기까지 하고 문제 나눠준 거 있거든. 그거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우리 천재이 문제 준 거에서 29번 한번 풀어봐봐. 일단 너가 먼저 풀어봐야 돼.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야. 먼저 풀어봤지? 우리는 어법상 어색한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항상 동사를 먼저 찾는 거 연습해. 동사가 love였거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주어를 보자. 이 장난감이 love 하는 거야? love 받는 거야? 받는 거죠. 그러면 will love를 쓰면 안 되네. 그치? will be loved라고 써야 되네. 그래서 틀린 거네요. 자, 이번에 I was surprised that the things on the desk were organized and tidy. 자, was 이형식 동사 D 주격보 내가 놀람을 받은 거니까 ed 대디야 해서 놀랐어. 문장에서 things가 주어였죠. 동사가 were organized인데 역시나 이형식 동사 뒤에서 여기 형용사 자리였거든. 그런데 보면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수동 분사의 개념을 표현해줬죠. 어쨌든 책상 위에 있는 그 물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잖아. 스스로 정리한 게 아니고 된 거거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를 써서 수동으로 표현했다는 거.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The auditorium will be cleaning after the graduation ceremony. 자, 동사가 will be cleaning이지 비동사 플러스 pp가 돼야 되는데 ing가 되어 있는 걸로 보아 이건 수동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야죠. 그러면 주어가 이런 동작을 할 수 있어야 돼. auditorium은 강당이거든. 강당은 스스로 청소할 수 있어? 못하죠. 그러니까 ing가 아니고 ed가 돼야 해요. 틀린 거죠. 다음 4번에 The bottles should be recycled by everyone. 동사를 기준으로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pp를 썼잖아. 그럼 이제 이게 수동태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문장의 주어인 보틀이 리사이클을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수동태 맞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e will invite to the birthday party by Mark. 자, 동사를 보면 invite인데 얘가 초대하다라고 배우면 안 돼요. 누구누구를 어디에 초대하다죠. 이 누구누구를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앞에 나갔다. 그래서 얘는 수동태다. be invited 라고 써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will be invited. 다음에 F번 A plastic bottle can be used as pencil holder. 동사가 can be used, 주어는 plastic bottle. 그러면 이 보틀이 스스로 유지 못하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썼네. 맞는 표현이죠. Much of the money will be spent on the program. 자, 돈, 많은 돈이 그러지. 돈이 스스로 spend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네요. 맞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일단 비동사 플러스는 썼는데 spend의 pp형은 spent가 돼. will be spent 라고 쓰는 게 맞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The new drug can be bought by public. 자, 그 새로운 약은 아직은 대중에 의해서 구매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인데 약이 스스로 buy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야 되고 buy의 pp형은 bought니까 맞는 표현이죠. 그럼 결국 어색한 건 ACEG가 되겠네요. ACEG.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문제 더 볼까? 이번에는 33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전환했을 때 어색한 거 찾는 거야. 자, 문장을 동사를 기준으로 봅시다. take, 주어는 제시카. 제시카가 이런 행동 할 수 있죠. take a photo니까. 목적어가 these photos. s 붙어서 복수. 그러니까 were taken. be, pp니까 pp까지 잘 썼는 거 맞는 표현. They didn't break. 그들이 창문을 깨지 않았어. 창문은 깨어지지 않았어 라고 할 거죠. 복수 개념이에요. 그래서 were 이라고 썼죠. 여기가 과거였으니까 were not broken. break의 pp형 broken 잘 썼어. The secretary writes all the letters. The secretary 비서가 모든 편지를 쓴다. write를 기준으로 목적어 all the letters 이고 시간이 현재였으니까 are 썼죠. pp 형태의 written 잘 썼네요. 맞는 표현. Judy will play the piano. 자, 그럼 피아노의 입장에서 will be played 맞는 표현이지. Friends family found missing child. found가 과거니까 was죠. 그리고 found의 pp형, 즉 find의 pp형은 found였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돼야겠네. 그죠? 참고로 found 동사가 있어요. 이 자체가 원래 동사인 게 있는데 found가 설립하다. 얘가 규칙 변화를 해. 그래서 found, founded, founded.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단어를 갖다 붙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ind는 찾다. 그래서 find, found, found가 돼야죠. 자,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 전환하는 것까지 문제를 직접 풀어봐봐. 그리고 풀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도록 하자. 자, 일단 수동태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로 할게요.